안녕하세요. HLB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많은 주주님들이 궁금해할 만한 베리스모 테라피틱스 투자건에 대해서 HLB 그룹에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건데요. 먼저 요약을 하면은 베리스모 회사는 카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티라는 것은 MHC 클래스 1을 통하지 않고도 항원 인식이 가능한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보고, 자, 이렇기 때문에 정상세포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 굉장히 전문 용어 같아 보이지만은 굉장히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공지사항을 보면은 자세하게 여러가지 설명을 해주는 걸 볼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차근차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회사에게 투자를 했는지를 봐야 되겠잖아요. 베리스모라는 회사는 카티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카티 기술은 어떤 작용 기전을 가지고 또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그것을 보려고 하는 건데, 자, 오늘 살펴볼 장점은 정상세포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항암 치료를 할 때 부작용이라고 한다는 것은 정상세포도 손상을 받을 때 그때 부작용이라고 하잖아요. 예상하지 않았던,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다른 세포의 손상들을 부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정상세포 손실이 최소화되면은 아무래도 치료받을 때 덜 고생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가능하느냐? 먼저 카티 기술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자, 카라는 것은 키메릭입니다. 키메릭은 우리가 여러 동물들이 합쳐져 있는 괴물 같은 것을 키메릭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키메릭 안티젠 리세터, 그러니까 T셀에게 무언가를 붙여준 겁니다.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특정 암세포를 더 잘 인지할 수 있도록 T세포의 인위적인 면역 수용체인 카를 발현시킨 면역세포 치료제입니다. 여기 리세터라고 하니까 수용체입니다. 항원을 인식하는 건데요. 자, 일반 T세포와는 다르게 항원 제시세포나 MHC 클래스 1을 통하지 않고도 종양 항원을 바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정상세포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자, 먼저 MHC 클래스 1, MHC 클래스 2가 있거든요. 이 두 가지를 잘 설명해준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이뮤노미 테라피틱스의 유나이트 플랫폼의 작용 기전을 설명해주는 그림인데요. 여기 보면요, 요 세포는 항원 제시세포인 수지상 세포입니다. 여기 보면요, MHC 클래스 2가 있고 MHC 클래스 1이 있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둘의 모양의 차이를 보면요, 일단은 MHC 클래스 2잖아요. 2는 두 개죠. 다리가 두 개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MHC 클래스 1은 하나잖아요. 다리가 하나인 걸 볼 수 있겠습니다. 모양적으로도 우리가 그림만 보고 또 구별할 수 있습니다. MHC2는 다리가 두 개, MHC1은 다리가 한 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은 기능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일단 누구랑 만나는지를 보면은 우리가 좀 알 수 있겠죠. 자, 만나는 셀을 보면요, MHC2는 CD4 T셀을 만나게 되고요, MHC1은 CD8 T셀을 만나게 됩니다. 자, 헬퍼 T셀은 MHC2 클래스를 보고 킬러 T셀은 MHC1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각각 만나는 게 다른데 둘이 하는 역할이 다르잖아요. 헬퍼 T셀은 연쇄적으로 우리 몸이 면역 반응을 일으키기 위한 준비들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 B셀이 옆에 붙어 있잖아요. 자, CD4가 B셀을 활성화시키고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하고, 자, CD8 같은 경우에는 킬러 T셀입니다. 그냥 자기가 스스로 곧장 죽일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헬퍼 T셀, 킬러 T셀 둘 다 T셀이잖아요. T셀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씩인데 얘네들도 수용체가 있어서 요 가운데 항원을 서로 만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은 TCR이라고 해서 T셀 리세터라고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T셀 리세터, 이걸 통해서 이렇게 항원들을 인식하게 되는 건데,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MHC 클래스 1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동안은 여기 헬퍼 T셀이 있는 MHC 클래스 2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 밑에 거만 생각을 해본다면요, 자, 킬러 T셀이 작용하는 기전은 MHC 클래스 1에 어떤 항원이 제시가 되잖아요. 확인을 합니다. 그러고서 아군이다, 그럼 패스, 적군이다, 그럼 죽입니다. 이게 바로 킬러 T셀이 하는 역할이죠. 자, MHC 클래스 1을 통해서 제시가 되는 것은 자기에 대한 정보를 내미는 거거든요. 신분증을 내미는 겁니다. T셀이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세포는 없는지 그런 것들을 검사하러 다니거든요. 순찰을 돌면서 각각의 신분증을 확인하는데, 이게 암세포는 신분증이 좀 다를 거 아니에요. 이상하게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신분증을 내밀었는데 북한군이다, 그러면은 적군이잖아요. 그러면은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건데요. 상대적으로 MHC 클래스 2는 대식세포들이 잡아먹고서 암세포랑 바이러스나 뭐 여러가지 세균들 잡아먹고서 거기에 대한 조각들을 내미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킬러 T셀은 신분증을 확인한다. 그리고서
적군이면은 죽인다. 자, 그런데 암세포만 잘 죽이면 되는데 킬러 T셀이 MHC 클래스 1을 통해서 적군을 잡으려고 할 때 우리가 신분증이 정상인데도 잘못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정상세포도 억울하게 죽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MHC 클래스 1이라는 것을 통해서 신분증을 제시할 때 억울하게도 나는 정상인데 잘못 판단해서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MHC 클래스 1을 겹치지 않고서 다른 방법으로 적군만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되잖아요. 그게 바로 카입니다. 카를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우회해서 신분증 검사를 하는 겁니다. 누구만 검사하느냐? 북한군 신분증만 검사하는 겁니다. MHC 클래스 1을 통해서는 정상세포도 신분증 검사를 하기 때문에 정상세포도 손상을 받을 수 있는데 아예 다른 신분증, 북한군만 구별하는 신분증을 검사하는 장치를 착용하고서 북한군만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상세포를 건드리진 않겠죠. 우리가 이 칼을 통해서 암세포들만 찾아다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하면요, 베리스모 테라피틱스는 카티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요, 카티의 장점 중에 하나가 MHC 클래스 1을 통하지 않고도 항원 인식이 가능합니다. MHC 클래스 1이 아니라 칼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정상세포의 손실은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장점이 있는 것이고, 자, 우리가 여태 공부한 것을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키피디아에서 주조직 적합성 복합체가 MHC라고 하는 건데요, 자, B세포나 T세포는 후천 면역, 적응 면역이죠. 원리적으로 동일한 항원을 인지하지만 그 기능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B세포 수용체는 항원이 특정 병용균 표면에 고정되어 있든 자율상태에 있든지 간에 항원 본연의 모양을 인식하여 결합합니다. 자, 그런데 T세포는 좀 다르다는 거죠. T세포 수용체는 주조직 적합 복합체 MHC라고 불리는 단백질의 도움을 받아서 숙주세포, 감염된 세포 표면에 제시된 항원 조각에만 결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T세포는 이렇게 MHC 클래스 1을 통해서만 인식을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카티 같은 경우에는 요거 말고 다른 방법을 지어준 겁니다. 자, 그래서 B세포는 항원 본연의 모양을 인식하지만 T세포는 MHC의 도움을 받아서 제시된 항원 조각에만 결합을 한다. 항원 조각만 인식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주조직 적합 복합체 MHC 분자는 대부분의 척추동물에서 면역계와 자가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가 봐도 T세포가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MHC는 합성된 단백질 조각을 그 세포의 표면에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전부터 많은 예시를 들었었던 건데, 단백질 조각을 소시지에 비유하면은 MHC는 소시지를 둘러싸고 있는 빵과 같은 형태로 존재한다. 빵에 소시지를 끼워서 T셀에 보여주는 거죠. MHC 단백질 복합체가 세포의 표면에 위치하면은 근처에 돌아다니고 있었던 면역세포, 주로 T세포나 자연살해세포, NK세포가 합성된 단백질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만약 확인을 했는데요, 이 단백질이 자기 단백질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다. pH 식별을 하죠. 너냐 나냐, 나면은 넘어가고 너면은 죽이는 거죠. 면역세포는 그 감염된 세포를 죽입니다. 자, 이렇게 MHC가 있는데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죠. 1형, 2형으로 나뉘는데요. 클래스 1 MHC 분자는 거의 모든 세포에 존재하며, 이렇기 때문에 MHC 클래스 1을 겪으면은 통해서 인식을 하게 되면은 모든 세포에 존재해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상세포도 피해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세포독성 T세포에 단백질을 제시하는 게 MHC 클래스 1. 클래스 2 같은 경우에는 대직세포나 B세포 등 특정한 면역세포에만 존재하며, 자, 그래서 여기 제가 처음에 항원 제시세포인 수지상세포라고 했잖아요. 요게 MHC 클래스 2가 있는 겁니다. 정상세포에는 없겠죠. 항원 제시세포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클래스 2 MHC 분자를 가진 세포들을 항원 제시세포 APC라고 부르게 되고, 자, 이 항원 제시세포들은 대식 작용을 하죠. 미생물을 삼켜 부순 후에 소화시켜서 조각 내 버린 다음에 이 항원 제시세포에 MHC 클래스 2 분자의 미생물 조각들을 제시합니다. 누구한테? 헬퍼 T셀, 보조 T세포에게 제시를 하고서, 자, 그 이후로 다운스트림 이펙트가 벌어지는데 다른 세포들의 면역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MHC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카티의 장점에 대해서 하나 살펴봤는데요. MHC 클래스 1을 통하지 않고 항원 인식을 가능하기 때문에 정상세포 손실이 최소화된다는 것을 이해해봤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